그 증인은 12월 3일 23시 30분경 조태용 국정원장 집무실에서 국정원장, 국정원 제2, 3차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비상계엄에 관한 긴급 회의를 하셨죠. 네. 그리고 증인은 이 정무직 회의, 긴급 회의 직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다시 찾아가서 독대를 하셨죠. 네. 그리고 그 국정원장에게 피청구인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보고하셨죠. 네. 그 얘기를 들은 조태용 국정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통령께서 물론 저한테 지시를 하셨지만 국정원장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부분의 정책 결정에 있어야 권리는 국정원장이 행사하는 것만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부분을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과 무관하게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증인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나요?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약간 국정원장님하고는 얘기가 달라서 뭐 조금 부분적으로 뭐 최근에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딱 4가지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날 국정원장께서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아마 이미 해외 출장을 출발하신 줄 알고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1차장인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묵묵부답이셨고, 그래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리겠다 싶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방첩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얘기합시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이게 내일 얘기할 사항인가 싶어서 원장님 최소한의 업무 방향과 지침을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화하는 소파에서 일어나셔 가버리셨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 외에 국정원 다른 간부나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하거나 방첩사령관을 통해 확인한 정치인 등 체포 협조를 위해 임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일부 언론하고 조태용 원장님께서 또 이 내용을 찝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시 정보위에서 김병기 의원이 제 대담 얘기를 전달하면서 홍 장관이 혼자만 알고 있었다겠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정보위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정보위 위원께서 이 사실을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셨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거 원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위 면담에서 이미 보고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알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앞뒤 콘텍스트를 빼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고 방첩사로부터 어떠한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제 밑에는 어느 부서장, 어느 간부 또는 뭐 특정한 부분의 직원들을 만들어서 팀을 꾸린다든가 일체 부분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체의 임무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항입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5일 그 아침 7시 50분경 김태효 대통령실 안보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피청구인이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죠. 예, 사실입니다. 예. 그 증인이 김태효 그 실장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 메시지가 증인이 보낸 메시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이 이 메시지를 김태효 차장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3일 날 물론 특별한 부분에 지시도 하지 않고 지나갔지만 곧 계엄이 해제되고 계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하루가 지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두 가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이미 철수된 부분이지만 저는 군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군이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몇 사람들만이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지켜봤기 때문에 마치 계엄군이 철수를 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돌아올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심경을 말씀하셨다면 국민들이 훨씬 더 우리 대통령님을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